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잇 하나쌤입니다. 드디어 한국투자증권 업무직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와! 여러분 업무직 공채 잘 안 떠서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직전 채용에 5명 전원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나 이런 증권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이 조금 적었었는데요. 역시 좀 업계의 선두주자죠. 한국투자증권이 2자리 숫자 채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5월 10일까지니까 지원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스에 여러분들 업무직 증권사나 증권 잘 모르고 주식 안 하는데 좀 고민되시잖아요. 실제로 공기업만 준비했던 분도 합격시켰고요. 금융 경험 전혀 없고 금융 자격증 전혀 없으시고 공기업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 또 전공이 아예 다른 쪽인 분들, 그리고 항공과이신 분들, 저희가 본인만의 어떤 강점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켰으니까 이쪽에 준비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번 채용부터 한번 지원하셔서 워밍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권사 업무직 채용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하나하나를 좀 소중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권 뭐 자격증 없고 경험 없고 경영학과 아닌데 이러면 아예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 경험을 다 녹여서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서비스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전공에서 다른 전공이라도 이쪽과 연관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왜 써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PB, 증권사는 PB분들이 계신데 PB분들이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전에 은행처럼 창구에서 증권 계좌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서류 같은 것도 챙겨드리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 직군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본사 쪽으로 발령을 받으신 분도 있어서 이게 공채로 뽑아서 이 사람의 업무 적합도에 따라서 이제 창구 지점으로 가기도 하고 본사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스에는 업무직으로 지점으로 가신 분도 있고 홍보팀, 본사로 가신 분도 있어서 둘 다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직무 역량평가, 1차 면접, 채용 검진, 그 다음에 2차 면접, 그 다음에 합격 이렇게 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따로 있지 않고요. 직무 역량평가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금융치유죠. 네. 성과급도 되게 잘 나오고요. 실제로 복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 4,400만 원인데 경영 성과급은 별도이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실적이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50% 지원, 그 다음에 명절 때 160만 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리 후생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또 금융권은요, 대출이 잘 됩니다. 저금리로 이런 것들 깨알같이 복지가 너무 좋으니까 대기업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합격생분들 중에서 서비스 역량 좋으신 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업무직이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친절하게 이분들의 업무를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역량이 많고 금융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창구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 이런 주식 사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응대 잘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 펀드 매니저나 영업직처럼 금융적인 지식이 1순위는 아니다. 이게 한 2순위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공 무관이신 분들도 많이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공이 경영학과이신 분들은 더더욱 유리하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고민 많이 되시는 게 자소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목이 지난번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지금 항목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글자 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500자, 뭐 300자 이렇게 있어서 간단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게요. 성장 과정은요. 여기 나와 있는 듯이 가족상 학창 시절 교우 관계,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한 2개 정도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상 뭐 어렸을 때 어머니께 어떤 걸 좀 배웠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다, 환경적으로 외국에서 뭐 어떤 걸 잘하면서 어떤 걸 익혔다 그런 거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얘기 간단히 쓰시고, 2가지 정도, 2~3가지를 골라서 간단히 300자 정도, 300자, 200자 정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좀 형제가 많다. 그럼 가족상 하나 쓰시고, 가족상에서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팀워크, 그다음에 뭐 서로 이제 돕는 거, 배려심 이런 거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쓰시고, 밑에 생활 습관, 뭐 내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다. 이런 얘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은요. 실패 혹은 좌절을 극복한 사례와 이를 통한 교훈 300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했던 일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공을 뭐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를 했는 과정에서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기승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 동아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부족으로 이런 실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시 전략을 세웠고 팀원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나가서 결국 내가 이런 노력도 많이 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한 5문장 정도 적으시면 300자 됩니다.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00자가 쓴다고 하면 4문장, 5문장 이렇게 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 증권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증권사 중 당사를 선택한 이유. 요거는요, 증권업을 선택한 이유를 2문장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당사를 선택한 이유를 한 칸 띄우고 3문장 정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업을 선택한 이유가 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보면 좀 진솔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재테크 수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뭐 부모님이 주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관심 갖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고요. 본인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전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업을 직업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개인 금융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결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2줄, 한 100자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200자 정도는 한국투자증권의 얘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ISA 중개형 또는 공모주 뭐 이런 것들 좀 잘하고 있는 거나 최근에 잘하고 있는 상품, 미는 상품, 이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객 지향적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점을 좀 정하셔서 한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원했다.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200자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지원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는가. 요거는 조금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지점 참고 업무는 고객과 기업을 가장 최접점에서 만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분량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자기 때문에 3문장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증명하시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점 쓰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경험에서 500자다 보니까 2가지 정도 역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서비스 역량을 하나 쓰시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서비스 역량 말고 실제로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면서 리서치 능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율 능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인기응변 능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셔서 그게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잘했던 부분을 써주셔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본인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공 하나, 서비스 아르바이트 하나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인턴 경험 하나, 동아리 활동 하나 이렇게 에피소드를 넣으셔서 직무에 대한 강점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조수 세언니도 사실 강점 면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가 없으셔도 최대한 찾아내서 잘 쓰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서치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 대안을 찾는 능력,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풀어내는 능력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점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3번은요. 당신의 인생에서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오. 약간 입사업 포부죠. 그래서 입사업 포부인데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가지 정도, 2블럭으로 나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내 꿈이 뭐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회사에서 이뤄갈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 거를 해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서 200자,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사이트가 좀 나오셔야 돼요. 저의 꿈은 어떤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제 업무에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좀 풀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간단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을 맺으시고요. 그 뒤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라고 했으니까 회사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이런 기회도 주고 직원들이 어떤 이런 거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실제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전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훈훈한 결말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메모해 두셨다가 써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써본다. 그리고 이제 내 강점, 내 에피소드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업무직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 밑에 링크 보시면 1:1 단기 자소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점으로 다 합격시켰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조스 언니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정말 업무직 채용이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꼭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영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이게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응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스플라이 세연이가 여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직무, 면접, 자소서,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